가족들과 마트를 방문해서 장을 본 뒤 푸드코트 쪽에 식사를 하러 가고 있던 살해자분은 바닥에 있던 뭔가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마트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말하고 피해 당사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발목의 내과 골절, 경골, 원위부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옆에 동행한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넘어진 장소에 생크림 같은 물체가 떨어져 있었답니다. 다행히 가족이 사고 상황을 설명하여 마트 측에 보험 접수는 되었다고 하는데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마트 보험 접수 처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주신 살해자분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살해자분은 마트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목의 내과 골절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살해자분처럼 경골 원위부가 골절되었다면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골절은 깁스 등의 보존적인 치료도 가능하나 분쇄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뇌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쇄 골절로 입원하였다면 뇌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통상적으로 2에서 3주간 입원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술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후 뇌고정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골 원위부가 골절되었다면 관절까지 손상을 입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해자분의 경우 향후 족관절에 강직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해자분과 같이 마트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면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사고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낙상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이 꼬이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넘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기에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 처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물이나 음료 등과 같은 이물질이 떨어져 있어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바닥과 단차가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면 마트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내가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원활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을 확인했다면 마트 직원에게 내용을 알려야겠죠?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 원인에 대한 사진 촬영도 하지 않고 직원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아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마트에서 보험 접수를 했더라도 사고를 입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낙상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직후 매장 직원에게 알리는 과정은 필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통해 보험사 직원이 배정되고 사고에 대한 입증까지 마무리되었다면 보험금을 제외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트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 단순 염자와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상부터 골절까지 이르는 중상의 부상까지 다양한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염자와 타박상 등과 같은 가벼운 부상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다음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 보험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해자분과 같이 발목의 내과가 골절되거나 대퇴부가 골절되는 경우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골절과 같은 부상을 입어 수술 치료까지 시행했다면 후유장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과 다리의 근위부 또는 원위부의 뼈가 골절되었다면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동 제한, 강직 등과 같은 증상이 영구 또는 한시적으로 잔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증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불보증 방식은 자동차 보험 고유의 방식으로 배상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편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병원 치료비를 수납한 후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면 발목의 내과골절 살해자분께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뇌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뇌고정물 제거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뇌고정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술 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입원 기간 중 휴업순회를 의미하며 만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애기간 중 장애율에 따른 소득 상실액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단순 부상에 따른 위자료와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따른 위자료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트 낙상사고 살해자분과 같이 이물질에 의한 사고로 발목 내과골절상을 입은 부상을 당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부분 이외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험금의 액수인데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실 상계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졌거나 바닥 장애물의 단차로 인하여 넘어졌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보행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본인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험사와 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이 과실 비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보다는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어필하여 과실 비율을
빈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트 낙상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댓글 혹은 상담 창구를 이용해주세요.